네, 연말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 분위기가 많죠. 특중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NH투자증권 지주사와 ESG를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김동양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LG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LG는 뭐 내년 1월에 이제 LG 엔솔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기도 합니다만 화학, 전자 이런 주력 사업 체제의 체력 강화,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LG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기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작년하고 올해 LG의 연결 영업이익이 연간 70%씩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요. 한 20% 정도 수준. 여전히 LG화학전자, 유플러스 이런 주력 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 또 비상장사 중에 S&I 코퍼레이션이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건설하고 건물 관리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고 지분 일부를 아마 처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LG가 배당 수입을 많이 받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요. 현금 흐름 또 이에 따른 배당 수입, 배당 지급의 증가도 지속적으로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말부터 개정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주회사들이 금융회사인 CVC,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LG가 CVC를 설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부각이 되고 이 중장기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급사마다 이제 뭐 투자형 지주사, 특히 이제 뭐 SK가 좀 대표적인 것 같고. 이런 모델 형태가 보니까 나름 성공을 좀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도 그런 투자형 지주사의 개념, 그리고 뭐 사업도 가지고 있는 사업형과 투자형을 같이 복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투자형 지주회사이면서 SK는 이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있고 네. LG는 순수 지주회사면서 투자만 하는 그런 투자.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CVC가 좀 독특한 분위기로 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을 계속 증액을 한다, 배당을 좀 늘려 나가는 패턴으로 가게 됩니까? 예, 안 그래도 사실 거기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배당은 2018년도에 레벨업이 된 이후에 해마다 10%씩 계속 늘리고 있고요. 네. 이런 추세는 뭐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사 내부에서는 보면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또 ESG 강화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올해 큰 유행이었고요.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책임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가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ESG 공모 펀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주식형 공모 펀드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ESG 공모 펀드는 돈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조 원을 넘어섰고 1년 새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ESG 공모 펀드들의 투자 전략은 대부분 ESG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네. 통합 투자라고 하는데 개별 종목들의 ESG 등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종목만 편입하는 건 아니지만 등급이 좋았을 때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거죠. LG그룹이 작년부터 계열사들 뭐 말씀하신 ESG 위원회도 설립을 하고 또 네. 올해 주총에서 여성 사회이사들도 뭐 대부분 이제 한 명씩은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ESG 개선 활동을 지속을 했고 그런 결과적으로 올해 6월달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에서도 핵심 지표 준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KCGS 같은 뭐 이제 평가 기관들이 연간 기업들의 ESG 등급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상향되는 모습으로 결과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책임 투자 확산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ESG가 결국엔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이제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역량을 평가해서 뭐 자본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년에도 그 맥락은 연결될 것 같네요. LG하고 LG LX 네. 이 계열 분리가 완료되면 주가 저평가가 좀 해소될 것인지
지금 나오는 건 뭐 KCGS의 ESG 등급 뭐 이게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고요. 뭐 LG도 뭐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네. 좋습니다. 예. 네, 등급을 잘 받고 있다 이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질문은 이제 LG하고 LX의 계열 분리 완료가 되면 주가가 좀 저평가가 해소될 것인가? 요즘은 분위기가 다시 쪼개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 막 뭉치였다가 쪼갰다가 뭐 그것도 나름의 기업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분할을 통해 가지고 제값을 좀 받자. 너무 뭉쳐 있다 보니까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뭐 지적하신 대로고요. 네. LG LX는 상반기에 일단 인적 분할은 마무리를 했는데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대주주들이 서로 간의 상호 지분을 3% 밑으로 낮춰야 되는데 아직 그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주식 교환이 안 돼서 좀 찜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네. 공통적으로는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끝나기 전에는 좀 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교환이 지금까지 주가를 눌러온 이유이기도 하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식 교환만 일어나면 이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주가가 눌리면서 LG 같은 경우는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70%, 그러니까 적정 가치의 30%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배당 괴리율이 크네요. 예, 맞습니다. NAV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고요. 다른 지주사들보다도. 그러네. 그리고 아까 배당 말씀하셨는데 배당 수익률도 지금 한 3%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또 계열 분리가 되면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게 아까 CVC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현금이 1.7조 원이 있습니다. 그 순현금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주가 반등의, 주가 재평가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언제냐일 뿐이지, 하여튼 싼 거는 분명히 제값을 찾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이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네요. 자, 다음은 두산 쪽을 한번 가볼까요? 두산 좀 살펴보면은 자회사 두산중공업 자산 매각 마무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두산그룹의 유동성 이슈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2007년도에 그 미국의 밥캣이라는 회사 인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좀 비싸게 인수를 하면서 계열사들의 재무 부담이 시작이 됐고, 중간중간에 두산중공업이나 건설 같은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산 매각을 해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금융 경색이 심화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한테 3조 원을 빌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맺게 된 건데요. 두산중공업은 뭐 자산 매각도 하고 또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처분도 하고 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했고요. 증자를 크게 했죠. 그에 따라서 주요 주주사인 두산이 사업부하고 두산타워 건물 같은 것들을 팔면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돈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조 원 밑으로 차입금이 줄어들었고요. 또 얼마 전에 1.5조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내년 네.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내년 1분기 말에는 최종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조 증자를 해서 절반 정도는 돈을 갚고 절반 정도는 뭐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주가는 사실 중공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원전 테마죠. 정확히 말하면 SMR, 소형 모듈형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예, 있었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다 이건데, 이게 사실은 매출하는 2030년 정도 돼야지 될 거고요. 그때까지 한두 번 정도 유동성 공급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1.5조 원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두산 그룹에 있어서 유동성 이슈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탄이 좀 넉넉해졌군요. 예. 한때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잘 딛고 일어서신 것 같고, 자, 이 두산은 사실 연료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중심의 자체 산업과 신사업 포트폴리오도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일단 두산의 밸류만 보자면은 두산중공업이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가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뭐 주력은 전자부품 사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휴대폰하고 뭐 반도체 성장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5G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성장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연료전지하고 신성장 포트폴리오는 일단 연료전지는 직접적으로 두산 퓨어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100%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확대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사업은 이제 물류에 특화된 ICT 또 연료전지 드론 또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을 하는 세 개의 계열사들이 있고요. 올해는 매출액 1,000억 원의 BEP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IPO라든가 이익 개선, 이익 기여들 이런 것들에 좀 기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가계도가 아니군요. 참 사업도를 나왔는데 두산은 뭐 저렇게 보면 되고 지주사 LS 이걸 봐야 되겠네요. 3분기 실적 평가 및 4분기 실적 전망이 좋나요? 예, 이제 LS도 사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요. 이제 LS는 좀 특이하게 지주회사, 공식적인 지주회사이고 또 대부분 비상장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S 전선, LS 닉고동 재련 이런 회사들로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돈 가격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연결이 돼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강세이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연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돈 가격이 톤당 $10,000까지 올라왔고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빠질 것이냐, 뭐 이게 내년의 관건이 되겠지만 LS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사업인 초고압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돈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내년 이후에도 연간 5천억대 중반의 영업이익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고 네. 돈 가격하고의 상관관계도 올해는 완전히 깨졌어요. 돈 가격은 강세인데 주가는 되게 약세를 보였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이고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전선이라든가 재련 사업은 비교 대상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재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고 국내외에서 해저 케이블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이 연결되어 있는 LS 전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또 부각이 될 때에는 LS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해상 쪽이나 이제 전력을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케이블이 좀 많이 중요해진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 시간이 조금 있는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SK 스퀘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평가 아까 얘기하셔서 NAV. 네네. 이건 좀 어떻게? 이제 스퀘어에도 뭐 주요 인물들이 가 계시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비상장사 상장 이벤트들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옛날 같으면 이제 궁극적으로 스퀘어하고 SK가 합병을 해야 되니까 스퀘어는 주가를 뭐 억지로 빼야 되고 SK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실제로 먹혔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ESG로 대변되는 그렇죠. 분위기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스퀘어는 스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얘기는 최대 주주한테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SK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결과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고요. 네. 아마 뭐 수소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네. 뭐 바이오 쪽으로 해서 SK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죠. 네. 추가 질문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응답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